현황 기준이 301호, 302호, 문패가 301호, 302호로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건축물 대장상은 301호가 여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럼 내 집은 301호가 될까요? 302호가 될까요? 정말 헷갈리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안녕하십니까. 특수물건 전문가 마이옵션 임태울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낙찰 받았던 물건이에요. 낙찰 받았던 물건인데 저는 이제 90만원 차이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현황이 좀 재밌어요. 내용도 재밌고 공부상 기준과 호수가 변경된 경우인데요. 이렇게 됐을 때 문제점들이 여러 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고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을 먼저 좀 내드릴게요. 항상 이런 현황과 공부상 기준의 호수가 바뀌었을 때는 공부상이 기준이다. 그리고 공부상의 기준으로 점유자를 명도를 해야 된다. 두 번째 또 봐야 될 건 항상 우리가 경매 정보지상에 나온 정보는 최근의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100%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입찰하시려는 물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현재 기준으로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이런 것들, 전입세대 연락 이런 것들 다시 뽑으셔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꼭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결론을 먼저 그렇게 내드리고 사건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건은 24경 15,463 다세대 빌라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우리 정보지상에는 소유자랑 점유자들이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따로 정리를 했어요. 이건 실제로 제가 고객한테 브리핑했던 그 브리핑 자료를 좀 요약을 했고요. 다세대 물건이고요. 뭐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넘어갈 거고요. 이제 매각물건 명세서,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 매각물건 명세서는 법원에서 발행하는 경매 물건에 대한 품질 보증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생기면 그 부분 때문에 불허가가 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각 물건 명세서를 꼼꼼하게 좀 봐야 됩니다. 보시면 점유자가 지금 공부상 302호로 되어 있는데 현황상 301호예요. 이게 뭐죠? 되게 특이하죠? 그리고 현황조사 때 주거 임차인으로 조사가 됐고 15년 5월 14일 날 전입이 됐다. 확정이라든가 배당 신청은 당연히 안 돼 있고요. 지금 상황으로는 공부상 302호 소유자가 C가 D의 배우자로 현황상 301호를 점유하고 있음. 302호를 점유하고 있음. 이거를 읽어보시면 일단 헷갈리실 거예요. 그리고 비고란에 또 한번 읽어볼게요. 본건의 호별 위치는 집합 건축물 대장 건축물 현황도상 호별 위치와 현황상 호별 위치가 상이하여 301호랑 302호랑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집합 건축물 대장 현황도 호별 위치를 기준으로 평가를 했다. 그러니까 공부상의 기준으로 매각 물건 명세서는 평가를 하고 감정평가 금액을 매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도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계단을 올라가서 현황 기준이 301호, 302호, 문패가 301호, 302호로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건축물 대장상은 301호가 여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301호를 명도를 해야 될까요? 302호를 명도를 해야 될까요? 그럼 내 집은 301호가 될까요? 302호가 될까요? 정말 헷갈리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경매는 건축물 대장, 공부상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법원에서도 우리가 현황조사를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현황조사 내용을 다시 한번 볼 건데 현황조사관들도 지금 보시면 본건 현황조사 임하여 301호 소유자 A를 면대를 하였고 뭐 가족이 점유하고 있으며 있는 관계는 없다라고 하고 또 302호는 직접 소유 및 점유하고 있으며 이름은 말하지 않았고 근데 본건 주소진에 전입세대 연락 내용 및 중개등본 첨부를 했다. 근데 또 여기 보시면 재조사 명령이 나온 거예요. 왜냐? 301호, 302호가 헷갈리니까 이 사람들도 제대로 조사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사를 나가니 현황상 301호 소유자 A를 면대를 하였고 그 본건 경매 대상 물건과 일치하고 302호는 성명불상 여성이 자기 소유자라고 하며 이름 말할 수 없다고 하지만 등기부 열람으로 D 그리고 주민등록상으로 D를 등재를 했다. 그래서 점유인은 C라고 해놓고 302호라고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정리가 안 되잖아요. 요것만 읽어서는 머릿속이 엄청 복잡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로 정리를 간단하게 좀 해봤어요. 이게 제가 계단으로 올라가서 딱 보는 현황이에요. 그러면 문패가 301호, 문패가 302호라는 거예요. 현재 그 물건의 사진이에요. 그리고 건축물 대장상은 이 문패 302호가 301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301호가 건축물 대장상 302호가 되고 점유자, 채무자죠. 채무자 A는 지금 여기를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점유자는 2호는 C의 소유자 D의 배우자 C가 점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준은 건축물 대장상의 기준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명도는 이 C나 D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각 물건 명세서 상에도 C라는 사람의 전입세대 열람이 올라오고 주민등록 등본이 올라온 거예요. 내용이.
근데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더 발생을 합니다. 2022년 4월 26일 날에 이 두 사람이 협의하에 건축물 대장을 바꿔버렸어요. 현황도를.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냐면 건축물 대장을 한번 볼게요. 2022년 4월 26일 날 보시면 3층 301호, 302호를 현황도를 호기 변경을 표시를 변경을 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또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다시 볼게요. 이거는 제가 현황도를 돌려놨어요. 아까 본 사면하고 맞추기 위해서. 원래는 여기가 302호였고 여기가 301호였잖아요. 건축물 대장상에. 근데 이거를 301호, 302호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게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왔어요.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01호 기준으로 명도를 진행을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현황도를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냐? 이 물건은 보시면 앞뒤가 똑같은 번호도 아니고 옆뒤가 똑같아요. 옆뒤가 완전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302호 사는 사람하고 301호 사는 사람하고 자기가 사용하는 면적도 똑같고 건축물의 대지 지분도 똑같이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협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틀리면 분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나마 참 다행인 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건 협의가 돼서 건축물 대장상을 변경을 해서 원래대로 돌아갔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301호잖아요. 공부상에. 그러면 여기 있는 점유자를 명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매각물권 명세서에는 여기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올려놨어요. 그러면 다시 여기 있는 전입세대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은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됐어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필로티 구조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 필로티 구조가 보통은 주차장에 들어가니까 보통 1층이라고 하잖아요. 원래대로 하면 2층 이렇게 쓰는데 어떤 데는 그거를 1층으로 또 표현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거는 좌우가 바뀌었지만 그건 또 상하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임차인들이 전입을 할 때 다가구라든가 그런 데는 전입을 하시면 주소지만 같으면 당연히 대항력을 인정받기 때문에 보증금을 온전히 보장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다세대 같은 경우는 호수가 틀리면은 대항력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는 선순위 세입자인지 알고 들어갔는데 대항력을 인정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 301호, 302호인데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가스, 수도 이런 부분들이 반대로 또 청구가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실상에서 되게 흔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건축 물을 매매를 하거나 임차로 들어갈 때 건축물 대장과 현황이 일치하는지 그걸 정확하게 맞춰보고 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물건 설명 들으시면서 되게 머리 아프셨죠? 근데 이런 물건들이 좋은 이유가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경쟁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결국에는 낙찰을 저렴하게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물건들 끊임없이 도전을 해보시고 좀 어려운 물건들은 저희한테 의뢰 맡겨주시고 그러면 제가 물건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분석해서 최대한 좋은 합리적인 금액으로 낙찰받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수물건 전문가 마이옥션 임태율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